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연수를 맡게 된 구름산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장혜림입니다. 저는 오늘 학년을 잇는 우리 학교 굿즈 이야기라는 주제로 선생님들께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간단하게 오늘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프로젝트가 6학년과 1학년이 함께한 프로젝트여서 저희 학교 전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왜 미리 캔버스를 선택해서 수업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진행했는지 제가 만든 템플릿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고요. 수업 반응과 함께 간단하게 실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1년도에 발령을 받아서 실경력은 13년 정도 되고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구름산 초등학교는 4년째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구름산 초등학교는 오랜 기간 동안 혁신학교를 운영해 온 학교고요.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한 학년은 6학년 186명과 1학년 97명 정도의 학생이 참여를 모두 했고요. 6학년은 7개 반, 1학년은 4개 반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인원만 치면은 3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움직이는 좀 대형 프로젝트였고요. 그리고 활용 과목 같은 경우는 창의적 체험활동, 국어, 과학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디지털 선도학교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6학년 같은 경우는 갤럭시 탭 170여 대, 아이패드 27대를 가지고 있고요. 이번 프로젝트에 이제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미리 캔버스, 비즈하우스, 그리고 아폭이라고 하는 XR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수업을 기획하면서 생각했던 목표는 학교 숲에 있는 식물의 이름과 특징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숲 해설사 활동을 하거나 이 해설사 활동을 듣는 활동을 통해서 생태 감수성과 소통 능력을 기른다라는 목표를 세웠고, 그리고 기본적인 과학 소양인 과학적 탐구 능력, 생태 감수성,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고자 이제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했고요. 이제 교수학습 전략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수업을 굉장히 많이 이끌어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아이들이 스스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특화가 돼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번에 좀 초점을 뒀던 게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에 많은 초점을 뒀어요. 6학년 정도 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학교 생활을 끝나고 졸업하기 이제 직전인데 아이들이 학교에 꼭 기여하고 졸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아이들한테도 최고의 공부 방법은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교수학습 전략을 가장 주요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아이들이 이 해설사 활동을 하면서 이 수업에 몰입하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면서 수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 학교 숲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거예요. 이 학교 숲이 뭐냐면 사실 별건 아니고 학교에 20가지가 넘는 거의 30가지에 가까운 식물이 심겨져 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생태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하려는 노력들이 초반부터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1학년은 입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신이 입학한 학교 주변, 학교 숲을 먼저 탐방을 하고 식물에 대한 유용성이라든지 친근감을 가지고 2학년은 저희 학교 근처에 또 한내천이 있어요. 한내천에 나가서 곤충들을 관찰을 합니다. 그 3학년도 한내천에 나가고 4학년은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가서 이제 쓰레기 줍기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5학년은 좀 더 멀리 나가서 안양천에 나가고 6학년은 구름산을 등반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학년별로 꽤나 촘촘하게 생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름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름 계절 학교라고 해서 하나의 이 생태 주제를 가지고 몰입감 있게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여름 계절 학교라고 부르고 꽤 많은 차시를 할애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1학년은 이 학교 숲 탐방과 관련해서 1학년과 6학년이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미리 캔버스를 선택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는 제가 6학년 부장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1학년 담임을 했는데요. 이때 1학년 아이들이 28명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이제 100일이 좀 간 넘은 시점에 이 학교 숲을 탐방을 하는데 아이들이 워낙 활동적이고 무언가 보고 싶어 하고 이러는데 그냥 수업을 진행하기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제가 진행한 수업의 초기 형태로 학습지 형태로 한 장 정도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으면서 이제 숲을 보는 활동을 진행을 했었어요. 1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굉장히 좋아하시고 동학년 선생님들도 함께 해주시고 그런데 확실히 느낀 거는 선생님 한 명에 28명을 데리고 이 스탬프 투어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아이들도 약간 수업의 목적과는 다르게 도장 찍는 거에 약간 함몰된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던 상태에서 6학년에 올라가게 됐는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최고 학년인 6학년이 1학년에게 졸업 전에 기여의 의미와 함께 학교 숲을 함께 배우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2024년 작년 버전인데요. 아쉬워서 이제 워크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에도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미리 캔버스 템플릿을 이용해서 했었고요. 6학년한테 이런 식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는 거는 이제 과학 단원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식물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함께 확장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이 쭉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 올해에는 학교 캐릭터도 넣고 이미 2024년에 이 틀을 만들었고 제작을 해봤기 때문에 내용만 좀 더 보강해서 편집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6학년 부장 역할을 맡으면서도 크게 부담 없이 금방 제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워크북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학교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는 이제 에듀테크 프로그램에 저희 학교 캐릭터를 등록을 시켜서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캐릭터도 활용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숲이 뭔지 설명을 먼저 해주고 아이들이 학교가 꽤 넓어서 좀 길을 잘 모르기도 하고 이래서 어디 있는지 이제 스탬프가 있는 위치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고 저희 학교 근처 이제 전경이고요. 그리고 학교 숲에 있는 나무에 있는 사진과 도장을 이렇게 매치시켜서 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다 미리 캔버스에서 대부분 있는 사진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크게 시간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한글도 좀 잘 못하고 PPT도 잘 못 다루는 편인데 사실 금손은 절대 아니고 그냥 있는 템플릿과 네,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만들었고요. 도장이 이제 꽤 많습니다. 네, 도장은 미리 캔버스에서도 주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 굿즈 만드는 덕후여서 도장을 만드는 기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학년 아이들과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나는 도장 기계 없다라고 하시면은 미리 캔버스에도 이런 도장을 만들 수 있게 도안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아이들이 이제 그림만 그려서 따서 할 수도 있거든요. 이 표지랑 이런 거는 근데 저는 직접 디자인을 못해서 여기 있는 템플릿을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6학년이 저희가 7개 반이나 있다 보니까 전담 시간도 굉장히 빡빡하고 그리고 저희만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1학년과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 전담 시간도 다 바꿔야 되고 그리고 6학년이 동시에 이 내용을 학습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근데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잘 협조를 해주신 게 요 프로젝트 수업이지만 이미 자료가 굉장히 명확하게 있고 아이들이 할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6학년은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1학년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1학년은 이 책을 가지고 도장을 찍으면서 6학년의 설명을 듣는다. 이런 굉장히 명확한 아이들의 역할이 있고 선생님들도 지도하실 내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어려워하시지 않았고 하나의 워크북이 중심이 돼서 공통되게 수업을 준비하고 굉장히 편하게 수업을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미리 캠퍼스를 선택을 한 게 제가 귀여운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모든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까지 그리고 선생님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템플릿이 저는 너무 좋았고요. 수업 자료를 만들다 보면 학교에 남은 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진을 저작권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모으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프로 계정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진도 꽤나 많아서 한 번에 제작이 가능했고요. 아까 보여드린 이 템플릿도 제가 알기로는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작권 걱정 없이 할 수 있었고 제작 업체와 연동해서 사용하는 이 시스템 덕분에 그 예산 사용에서도 굉장히 원활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300부를 찍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산을 분배할 것인가 학년별로 뭐 거의 언제까지 온다.
그리고 얼마다라는 게 되니까 굉장히 명쾌하게 협의가 되더라고요. 수업 활동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수업이 10차시 정도 되는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고요. 이 마지막 학교 숲 해설만 1학년 아이들과 함께하고 6학년은 10차시를 모두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체험, 구름산 등반을 가고 그 다음에 1학년 아이들의 입장이 돼서 체험을 해보고 그 학교 숲을 조사하고 그리고 실제로 해설사 활동을 하고 해설을 듣는 활동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씩 보시면은 저 6학년 아이들이 이제 구름산에 가는데요. 구름산에 갈 때 담임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 대대로 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생태 선생님들. 구름산에서 이 생태 강사 선생님 만난 것처럼 너희도 1학년에게 이런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거를 먼저 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다양하게 곤충도 보고, 그리고 뭐 손에 올리기도 하고, 다양한 나무 잎도 관찰하고 하면서 4시간 동안 이제 즐겁게 체험을 하고 왔고요. 그래서 학교 지도, 저희 동학년 선생님이 제작해 주신 지도와 함께 실제 아이들 스탬프북, 스탬프와 함께 사전 체험을 했는데요. 6학년인데도 학교 숲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데 내용 읽고 보고 아 이거 내가 설명해 줄 거구나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관찰하면서 아 1학년 아이들하고 이 더운 여름에 여기를 모두 돌려면 어떤 식으로 다녀야겠다 이런 동선 같은 것도 체크를 해보고 학교 숲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좀 아는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워크북 자체는 1학년 수준에 맞춘 책이에요. 어휘도 굉장히 쉽고, 그리고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6학년은 1인 1태블릿 환경이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사를 하면서 여기다 그 포스트잇으로 붙이고, 그리고 가장 중점을 두면서 지도했던 내용은 1학년 아이들이 너에게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은지에 대해서 많이 서로 이야기하고 답변을 하는 것을 훈련을 많이 했어요. 이제 이게 대망의 학교 숲 해설사 이제 활동 날인데요. 아침부터 막 도장 세팅하고 6학년이 7반이고 1학년이 4반이다 보니까 아이들 조편성이 2대2나 뭐 3대2 그리고 어떤 반은 3대1인 반까지도 막 나왔어요. 그래서 설명해주는 사람이 1대1이거나 해서 소수로 움직이게 했고 1학년 아이들에게 학교 숲에 있는 식물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도장을 이제 직접 찍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면서 돌아다니게 됐고요. 사실 두려움도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뭐 아이들끼리 다툼이라든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역할이 굉장히 분명하고 할 일이 있다 보니까 바빠서 딱히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워크북을 가지고 6학년 아이들은 이걸 뼈대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1학년 아이들한테는 이제 총체적인 자료로 나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았다고 하시고 그리고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에 대한 진짜 실제적인 연습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6학년 아이들도 했던 얘기가 남을 가르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 것 같다. 선생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것 같다.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꼭 먼저 끝나는 분이 있어요. 꼭 먼저 끝나서 이제 뭘 했냐면은 퀴즈 프로그램을 또 따로 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럴 여력이 있었던 게 워크북을 이미 이제 제가 한글로 뽑고 뭐 찍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그냥 예산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퀴즈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학교 숲 그 템플릿과 똑같은 퀴즈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은 애들이 이렇게 고릅니다. 그래서 6학년 아이들이 1학년 아이들 데리고 가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했냐면은 그 태블릿을 본인 거를 이렇게 하나씩 들고 1학년 교실 이렇게 쌓아놔요. 그 다음에 먼저 도착하면 자기 태블릿 딱 열어가지고 퀴즈를 냅니다. 정답은 2글자야. 목련이죠, 목련. 그러면 1학년 애들 글자 모르니까 6학년이 아주 친절하게 쳐줍니다. 뭐, 목련? 이러면서 1학년 애들 막 책 뒤져봐요. 이러면서 먼저 끝나는 애들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활동을 좀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좀 빈틈없이 활동이 마무리가 되어서 모두가 굉장히 별 탈 없이 진행한 수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 전에 이제 저희 교사들이 한 거는 이 워크북 제작과 도장 관리 이런 거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북 형태로 만든 워크북 형태로 만든 것도 있는데 제가 작년에 창의적 체험 활동을 뭔가 하면서 그 5학년 수업 과정 중에서 5학년 아이들이 학교를 안내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1학년은 학교에 입학하자마자는 5학년 형 누나들과 함께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 도장을 찍고요.
그리고 이제 100일 정도가 지나면은 학교 숲을 탐방을 같이 하거든요. 제가 수업한 건 아닌데 수업 자료를 제가 다 만들어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미리 캠퍼스에 있는 자료나 6학년에서 만들었던 자료가 있어서 굉장히 쉬웠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거를 이제 한 장씩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아까 앞전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만들고 학교 아이디로 디자인 공유를 하면은 학교 예산으로도 쉽게 제작이 가능해서 별로 어려움 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카드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도 좀 잘 알아두시면은 네, 제 돈 재산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워크북 이런 걸 하면서 저는 정말 금손도 아니고 손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사람인데 약간의 예산과 약간의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진짜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 선생님이 끌고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공부하기 싫은 애들 지금 억지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명확한 역할, 그리고 명확하게 해야 될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의도한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몰입하고 집중하고 교사가 좀 이끄는 대로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우리 학교만을 위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을 그냥 이따가 보시면 아는데 클릭 몇 번으로 끝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분명히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학교별로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좋은 도구를 만나서 적절히 펼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미리 캔버스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디자인 만들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보통 프리젠테이션을 많이 만들어서 이게 기본 디폴트 값으로 뜨는데, 저는 이런 워크북을 만드실 때 추천드리고 싶은 게 웬만하면은 A4 형태로 먼저 크기 조정을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템플릿과 관련된 것으로 이제 맞추다 보면은 두세 번 작업을 하게 되는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기 크기 조정 들어가신 다음에 인쇄에서 인쇄 규격 사이트가 있는데 A4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4를 권장해드리는 이유는 학교라는 현장이 내 마음대로 돈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작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인쇄해서 쓸 것에 대해서 대비하시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템플릿 검색에 뭐라고 치시면 나오냐면 수목원 스탬프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인쇄용 템플릿이라고 해서 안 나오는데 모든 tem플릿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왼쪽에 아마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점세개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찜을 하시면은 내가 뭔가 스탬프 투어 하거나 내가 뭔가 만들고 싶은데 선생님도 엄청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놓치고 다음에 만들어야지 하는데 못 찾으시면 이제 포기하게 되는데 꼭 요 찜 추가를 누르시면은 여기 맨 아래에 제가 찜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요걸 이렇게 누르면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6장이 한꺼번에 이게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도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저는 디자인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는데 이미 훌륭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만 바꾸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사진만 바꿨습니다. 도장을 저희 학교 도장 도안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꿀 기능이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도 도장 내가 스탬프 투어북 만들어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럼 그 스탬프 크기는 어떻게 할 건지 되게 고민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예산에 따라 스탬프 크기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크기가 딱 맞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또 꿀 기능 또 많이 숨겨놨는데 이렇게 요소를 누르시면 요소 크기 입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픽셀로 되어 있는데 그룹 해제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보면은 요소 크기 입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픽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크기 조절이 A4로 지금 다시 바꿀게요. 지금 아까 템플릿 보면서 지금 바뀐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픽셀로 돼 있을 때는 저 요소도 다 픽셀로 나오고 밀리미터 단위나 센티미터로 했을 때만 이 요소가 밀리미터나 센티미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또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내가 크기가 밀리미터나 센티미터로 됐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거든요. 요 동그라미가 지금 41이잖아요. 그럼 나는 이
크기로 할 거면 도장을 41mm로 만들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시중의 것을 사용하시든 만드시든 이 크기를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크기로 편집을 하시면은 스탬프 투어북을 만드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이 똑같은 거를 두 개를 복사를 더 하려고 하는데요. 왜 복사를 하냐면 인쇄 같은 경우는 4의 배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12페이지로 제작을 했는데요. 선생님들도 이 워크북 만들 때 좀 주의하실 게 8페이지가 디폴트예요. 그래서 무조건 8페이지까지는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4의 배수로 늘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속 편하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오른쪽에 인쇄물 상품 제작을 누른 다음에 브로셔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밑에 가이드 적용이 있는데요. 이 가이드가 뭔지 궁금하신 선생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선은 안전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밀릴 건데, 밀릴 거를 대비해서 여유분을 두는데, 이 안은 웬만해서는 내가 지켜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안쪽에다 만드셔야 돼요. 근데 브로셔 카탈로그 PPT 제작을 누르면 디폴트 값이 가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딱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노란 색깔 막 주의 표시가 나오거든요. 이 노란 색깔 주의 표시가 뭐냐면은 요 점선 보이시죠? 아까 이 안전선이라고 불렀던 요 선에 걸려 있으면 무조건 이 노란 색깔 느낌표가 뜨거든요. 요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리고 제가 스탬프북 만들면서 좀 가장 많이 당황했던 게 뭐냐면 다 떠 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코스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요 선에 지금 걸려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당겨 주시고 글자를 조금 더 작게 그리고 웬만하면 걸리지 않게 해주시는 게 속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만 하는 거예요. 근데 편집하는 것도 시간 많이 걸려서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를 생판 하얀색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저도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있는 거에서 여기만 이런 식으로만 바꿔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5건에 지금 42,550원이잖아요. 저희 6학년은 뭘 만들면 항상 200부거든요. 그래서 200부 찍으면은 30만 원 정도. 그래서 1,500원까지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냥 내년에도 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한 번에 만드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옵션으로 제공할게요. 장바구니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은 비즈하우스로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저는 좀 좋았던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언제쯤 도착하는지 대충 도착 일자가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만들지 않더라도 일단 내가 이런 거 주문할 거다라고 하면은 아 예산 이 정도. 그러면 어디 예산에서 얼마 찍어야지 이런 게 계산이 딱 서고 아, 내가 행사를 6월 3일 날 할 거면은 최소한 애들이랑 수업은 5월 27일 날 해야 되면은 내가 5월 며칠까지는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계산이 쓰면서 내가 언제까지 작업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가 나오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점 3개를 누르시면은 디자인 공유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든 거를 학교에 보낸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장희림 선생님이 만든 거 마음에 드는데 학교 이름만 바꾼다든지 내용만 바꾸고 싶다 하면은 메일 주소라든지 이런 거를 알려주시면 그냥 바로 여기 디자인 공유 누르면 아이디만 적으면 바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아서 디자인 수정을 누르면은 똑같이 뜹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시면 원활하게 제작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작년에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래도 시간이 좀 꽤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만들면 만들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요령이 쌓여서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그럼 도장은 어떻게 만드냐? 여기 미리 캔버스 비즈하우스 들어가시면 도장 이렇게 치면은 만년 도장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시고 미리 캔버스랑 그냥 같은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넣으시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냥 끌고만 오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오는 거라서, 네. 아이들이 직접 만든 일러스트로 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애들이 그린 그림 여기다 그냥 업로드 하셔가지고 만드셔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리 캔버스에서 내가 그린 그림 업로드 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내가 그린 그림 업로드하고 여기 보시면 바로 그 AI 도구에서 지금은 안 보이는데 배경 없애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애들이 그린 거 그 사진으로 찍으신 다음에 그냥 하나하나 날린 다음에 만드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진짜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학교에 맞는 상황,
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 주문 제작 도장이기 때문에 주고받을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예산도 명확하게 나와 있고, 카드 결제 되기 때문에 선호하는 편입니다. 가장 학습적인 게 바로 이 워크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전문성, 그리고 연구 결과가 잘 보이는 것도 이 워크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스탬프 투어라는 양식이 아니라 그냥 학습지를 모으거나 이런 식으로라도 제작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오늘 또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미리 캔버스에서 이제 같이 편집하기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학급 문집 만드는 그런 학급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학급 문집을 같이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미있는 학교 생활 하시는데 이 굿즈가 활력소가 되면 좋겠고요. 적절하게 잘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